오랜만입니다. 위클리 리포트 6월 4주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마지막이죠? 상반기 결산, 하반기 전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간 아파트 동향부터 보죠. 한국부동산원 통계 6월 4주차 6월 26일 기준입니다. 전국 상승으로 전환됐습니다. 근데 이게 참 웃기죠? 상승은 맞는데 마이너스자 떼고 올라가긴 했는데 마이너스 0.01에서 0으로 올라갔습니다. 0.01%포인트 올라가는 걸 가지고 상승으로 전환됐다고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의 통계 착시 현상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수도권은 0.03에서 0.04, 지방은 마이너스 0.05에서 마이너스 0.03, 서울은 0.04에서 0.04 고압이죠. 그러니까 박스권에 좀 갇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전세도 비슷한 흐름이죠. 전국은 마이너스 0.04에서 마이너스 0.03, 서울은 0.02에서 0.04로 조금 늘어났고요. 조금 회복이 됐고, 지방은 마이너스 0.08, 0.08. 소폭 상승했는데 뭐 크게 두드러지지는 않고 조금씩 회복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보면은요. 상승 지역은 49개에서 53개로 조금 늘어났고요. 하락 지역은 113개에서 118개로 줄어들었고 보합은 14개에서 15개로 살짝 늘어났습니다. 서울은 0.03, 0.03 똑같은데 강남 3구는요. 서초구는 0.1에서 0.12 소폭 늘어났는데 증가했는데 강남구는 오히려 0.16에서 마이너스가 아니고 0.01 조금 줄어들었고요. 송파구는 0.29에서 0.26 전체적으로 주간 변동 상승률은 높긴 하지만 이번 주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 같고 경기도는 0.03, 0.03 지난주하고 똑같고요. 인천은 조금 늘어나긴 했는데 0.06으로 늘어났는데 다음 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제 생각에는 0.05나 0.04 정도 나오지 않을까, 소폭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자, 5월 통계가 나왔습니다. 5월 주택 통계 이제 미분양부터 볼 텐데요. 굉장히 궁금하죠? 미분양은 PF 대출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PF 대출은 우리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국토부도 굉장히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데 4월이 71,635호였는데요. 5월은 68,865호, 3.5% 줄어들었고요. 수도권은 7%, 지방은 2.8%, 수도권이 더 빨리, 더 많이, 살짝, 물론 소폭이긴 하지만 줄어들었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미분양이 좀 소진이 됐고요. 분위기가 좀 좋아지니까 계약금 10%만 걸고 3년의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미분양이 좀 소진된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분양 물량을 건설사들이 많이 미뤘기 때문에 좀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자, 학생 미분양이죠. 준공 후 미분양은 2% 늘어났네요. 8,892호가 있고 그래프 한번 볼까요? 결산이니까 그래프 보면 뭐 이거는 2009년도 얘기니까 너무 멀고요. 우리 2011년 말 11년 이때 그쵸? 이때가 18,000호 17,000 얼마 18,000호 정도 됐다가 작년 1월 2022년 1월에 22,000호에서 작년 12월 68,000호 68,000호까지 쭉 늘어나죠. 굉장히 가파르게 1년 동안 한 3배 이상 늘어납니다. 3.5배 정도 늘어나고 1월이 피크였죠. 75,000호. 2월이 몇백 가구 줄어든 75,000호, 72,000, 71,000, 68,000 얼마니까 반올림해서 69,000 나왔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빠르게 늘어난 거는 맞고 국토교통부는 62,000호를 위험 수위로 보고요. 10만 호 넘어가면 매우 위험인데 62,000 넘고 75,000호에서 진짜 위험인 10만 호로 가려다가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이 좀 회복을 하면서 68,000 68,865호로 줄어들었는데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요. 향후 흐름 계속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 국토부도 아마 예의주시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증가하지 않았는 데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요. 추가 대책이 안 나오는데 쭉쭉 올라가서 아마 9만 호 넘어갔으면 미분양 대책이 나올 뻔도 했습니다. 자,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물량 한번 보면은요. 이건 왜 중요하냐면 인허가는 5년 후, 지금 인허가를 받으면 완공 때까지 입주할 때 5년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 착공은 3년이니까 3년에서 5년 후 주택의 아파트의 입주 물량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인허가 물량은 마이너스 24.6%, 착공은
작년 5월 대비 마이너스 47.9%, 분양은 마이너스 51.5% 줄어듭니다. 이 얘기는 3년에서 5년 후 절대 공급, 입주 물량은 줄어들 수도 있다. 하지만 입주 물량이 준다고 해서 뭐 바로 100%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절대 공급이 줄어든 건 영향을 주는 거는 맞는데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으면 상대적인 공급이 매물이 줄기 때문에 그것도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 집값이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올라갈 수도 있고 반대로 수요자가 더 줄어들면 집값은 입주 물량이 아무리 줄어들어도 집값은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뭐 문재인 정부 시절 2018년, 2019년에 오히려 서울은 입주 물량이 10년 동안 가장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올랐죠. 왜?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은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중공 물량은 0.6% 늘어났으니까 지금은 뭐 공급 물량이 뭐 살짝 크게 뭐 문제되지는 않는데 3년에서 5년 후에는 불안해질 수도 있다. 절대 공급 물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상반기 결산이니까 1년 동안 그래프를 보면은 표시나죠? 작년, 작년 여기 6월부터입니다. 쭉 떨어지죠? 그래서 10월부터 쭉쭉 떨어지죠. 쭉 10월. 바닥이 언제냐? 12월 26일이 바닥이었습니다. 이때가. 가장 안 좋았죠? 자, 이제 회복을 합니다. 자, 여기가 위에가 매매고요. 밑에 그래프가 전세입니다. 전세가 더 많이 떨어진 걸 알 수 있죠? 전세 가격 하락이 매매 가격을 끌어내린 겁니다. 자, 회복을 합니다. 쭉 회복을 하죠? 쭉 회복을 하는데 4, 5월로 갈수록 어때요? 이렇게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거의 둔화되고 있죠. 이렇게 둔화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프를 보면 회복은 하고 있다. 상승을 하고 있는데 상승폭은 둔화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한마디로 정리하면 상반기는 패닉은 탈출했다. 작년에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우리가 패닉에 나갔었는데 집 나갈 정신이 이제 돌아왔다. 하지만 1분기는 상고, 2분기는 하저였다. 상반기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 한번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죠? 12월 835에서 1월 1415, 1418인가요? 2월 2459, 3월 2983 늘어나는데 숫자만 보면 야 이거 5개월, 6개월 연속 상승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12월에서 1월, 12월에서 1월 요때가 잠깐만요. 요때가 70% 증가했고요. 1월에서 2월, 1월에서 2월은 74%, 2월에서 3월은 21% 둔화되죠? 3월에서 4월은 주택거래량이 6.9%, 4월에서 5월은 3.6%로 점점점 둔화되고 있습니다. 아마 5월에서 6월은 제가 볼 때는 더 많이 2% 정도 2% 증가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하반기 전망은요. 우리 7월, 8월에 뭐 하나요? 휴가 가죠? 전통적인 비수기고요. 9월에 추석 명절 있죠? 명절 앞두고 잘 거래하지 않습니다. 7, 8, 9, 3분기는 거래량 상승폭 모두 둔화되면서 조용한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고 자, 10월, 11월, 12월이 중요한데 4분기죠? 이 4분기 흐름이 내년 총선까지 갑니다. 왜? 주택시장 흐름은 한번 결정이 되면 6개월 정도, 최소 6개월 정도 이어지기 때문에 10, 11, 12월이 중요한데요. 자, 어떻게 중요할까?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가 금리, 부동산 정책, 전세 이 세 가지 변수에 따라서 집값이 자극을 받는데 자, 금리 저는 동결 유력하다고 봅니다. 왜? 금리 인상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불확실성 증가하면서 집값이 하락하겠죠. 집값이 떨어지는 걸 총선까지 간다? 굉장히 부담스럽죠. 정부 여당이나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고요. 금리 인하해버리면 어때요? 투자 수요 유입이 되면서 오히려 집값 오르겠죠? 이것도 싫어요. 지금이 딱 좋아. 그러니까 금리는 어떻게든 동결로 가려고 노력은 할 텐데 미국이 기준금리 한 번에서 두 번 올린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올려서 지금 미국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75%포인트 차이인데 더 벌어져서 2%, 2.25, 2.5 벌어지다가 나중에 자금 유출이 되면서 외환 위기까지 간다면 한국은행 또 올려야 되겠죠.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는다면 저는 일단 동결로 갈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죠. 자극을 최소화한다. 그래서 규제를 풀어주거나 이런 거 안 나올 것 같고요. 나올 수 있는 건 총선이니까 지역개발 호재, GTX 연장,
뭐 신설 노선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뭐 면제해주겠다. 아니면 뭐 기간을 단축하겠다. 이런 호재들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지역개발 정책. 전체 부동산 시장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표심에 도움이 되는 지역개발은 나올 수 있고, 마지막 변수는 이제 중요한 게 전세인데, 저는 보합 또는 약세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입주 물량이 부족하지 않고요. 특히 강남 쪽에 퍼스트이어,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한 DH 퍼스트이어 아이파크가 6,700세대가 내년 초에 예정되어 있고, 지금 원벨리 입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이 전세가 약세고요. 또 역전세, 깡통전세 때문에 전반적으로 떨어진 가격이 빨리 올라가긴 어렵겠다. 하지만 전세 가격이 더 떨어지진 않을 것 같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빠르게 회복이 좀 어렵겠다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빌라 오피스텔 시장은 어떨까요? 매우 어렵죠. 전세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상황. 매매 시장까지 어렵고요. 신규 분양도 안 되고 그게 올스톱인 상황이고, 아파트는 좀 괜찮습니다. 빌라 전세, 빌라 오피스텔 전세가 불안하신 분들이 아파트로 유입이 되면서 아파트 시장은 좀 괜찮을 수도 있고요. 괜찮을 수는 있는데,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입주 물량이라든지 한번 떨어진 전세가 빨리 올라가긴 어렵기 때문에 아파트 전세는 뭐 약세, 보합세, 아니면 일부 지역들은 뭐 그 정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쵸? 빠르게 회복되기는 어렵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아파트 시장은 보합인데 지역별로는 강세. 어떤 지역? 압구정, 여의도, 강남 3구, 용산구, 과천, 또 용인 남부에 반도체 호재가 있는 화성이나 뭐 용인 이런 지역들, 성남, 남부권은 강세고 북부권은 약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대신 전세는 역전세 때문에 1년 정도는 가죠. 아파트가 2024년 상반기까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세, 역전세 우려, 약세가 좀 되고요. 내년 하반기부터 아파트 전세 가격은 서서히 회복을 하면서 상승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2024년부터. 그래서 일단 올 하반기는 금리, 금리, 정책, 전세, 이 변수를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데, 저는 큰 자극은 없겠다. 그 얘기는 큰 폭으로 올라가긴 어렵고, 큰 폭의 하락도 힘들겠다. 근데 우리 예상과 다르게 뭐 금리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뭐 다른 변수가 생기면 또 다른 변동폭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하반기 부동산 시장 좀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절대 흥분하거나 막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흐름이고요. 많이 올랐으니까 이런 쉬어가는 타이밍, 그렇죠? 작년, 올해 쉬어가는 타이밍 필요하고요. 내년까지도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등락도 있고 지역별로 편차는 있겠죠. 자, 오늘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